식스란 말은 저도 처음 들어서요. 저게 무슨 19세기 말에 이미 저도 좀 빨리 찾아봤더니 프랑스 작가 알프레드 자리가라는 사람이 저걸 도입한 개념이라는데 저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들어보시죠. 제 기대가 큽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 고속도로 고가도로에서 좀 막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파타피직스고요. 아까 좀 찾아보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새로운 학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비 학문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그 지식인들이 농담 따먹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갖다 거창하게 학문적 개념 막 넣어가지고 이거저거 마치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면은 불화를 풀면은 농담으로 불화를 푸는 거죠. 근데 아주 진지하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불화를 풀면 듣는 사람도 딱 듣고 아 그게 불화라는 거 아는데도 역시 또 진지하게 받아주는 척하면서 하는 그런 놀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기술과 상상력의 결합 또는 허구와 현실의 결합, 농담과 진담의 결합. 그래서 보통 뭐라고 했냐면 시와 과학의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상력의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개념은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알프레드 자리라는 사람이 만든 개념이고요. 근데 이 알프레드 자리라는 사람이 그 초현실주의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미술사에서 그것을 사상적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초현실주의자들 알프레드 자리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초현실주의 개념 자체가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구별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을 때하고 잠잘 때, 즉 일상과 몽상을 구별을 하는데 흔히 왜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살바도르 달리 같은 사람,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백일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꿈과 현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앙드레 보통이라는 사람이 이 흐름을 만들었는데 문인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1차 대전 때 뭘 했냐면은 군의였어요. 군의관인데 정신병을 치료하는 군의관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폭격을 막 받잖아요. 폭격을 받으면 쉘 쇼크라고 해서 그 군인들이 패닉에 빠져요. 그래서 그 상태가 대충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태가 되버립니다. 이런 환자들을 많이 다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재밌는 환자를 하나 발견합니다. 보통 이제 참호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포탄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참호 속에 들어가서 은폐를 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환자는 재밌게도 적의 폭격이 시작되면 오히려 참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참호 위에 서가지고 그 탄착점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저기 쾅, 저기 쾅, 저기 쾅.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내려오라고 너 위험하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게 다 가짜다. 지금 영화 촬영 중이니까 너희들도 나오라고. 이거 다 가짜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황당한 건 뭐냐면 이상하게도 그렇게 폭격이 쏟아지는데 이 사람 몸에는 파편 하나 스치질 않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거 봐. 나는 맨날 이러는데 한 번도 안 죽잖아. 이거 다 가짜야. 그럼 저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 죽은 시체는 뭐냐? 그건 인형 마네킹에다가 빨간 물감 발라놓은 거야.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현실이 너무 충격이 클 때 그러니까 충격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몸이 죽어요. 몸이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현실을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세계를 구축해놓고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몸은 현실에 살지만 정신은 어디예요? 자기가 구축한 허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앙드레 브루통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광기야말로 해방이다. 이 사람 구원해준 건 광기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광기야말로 해방이고 흔히 말하는 이성이야말로 비친 것이다. 왜냐? 사람들이 그 잘난 이성을 가지고 한 게 뭐냐? 결국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이 무기들만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히려 광기야말로 해방이다.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은 광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초현실주의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우산이 놓여 있는 것. 보통 이 하나하나 물건들은 일상적인 사물인데 여기서 이상한 건 바로 이 결합이죠. 보통 우산이 있는 데가 있고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재봉틀이 있는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해부대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확률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볼 때 뭔가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게 왜냐하면 꿈속에서는 사물들이 막 이상한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현실주의자의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꿈과 같은 순간을 포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예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광인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얻어가지고 예술 창작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살바도르 마가리트 같은 뭐죠? 르네 마가리트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게 초歷史주의자의 그림입니다. 그 이상한 경합이죠. 근데 벽난로 위에서 어떻게 기차가 나옵니까?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꿈과 현실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게 현실을 한 겹으로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안에 뭔가 하나가 더 중첩되어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만 보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뭔가를 더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보이죠? 백조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어 있어요? 코끼리가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저 백조 속에 코끼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하죠. 자, 그럼 뒤집어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백조로 보였던 게 코끼리가 됐고 코끼리로 보였던 게 백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시각들. 이게 이제 살바도르 달리는 편집증적 시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아프리카 같죠? 초막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원주민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건데 여러분들 뭐 보이시나요? 여기서 한꺼풀 더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 얼굴 보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랑 보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 같은 사람은 실제로 100일 동안 뻗던 사람이고요. 이 앙드레 보이통이 원래 공산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를 갖다가 공산당에 가입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워 삶았나 봐요. 근데 살바도르 달리는 사실은 공산당은 아니고 이 사람은 수천성상 우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약간 파시스트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늘날 앙드레 보통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왔는데 그날 딱 보니까 건반 위에 레닌이잖아요. 불에 쌓인 레닌의 계란 모양의 레닌 머리가 이렇게 있는 걸 봤다라고 합니다. 그걸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파타피식스라는 게 결국은 그 지식인들에게 농담 따먹기, 그다음에 그 예술인들, 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현실과 가상, 현실과 몽상을 중첩시키거나 농담과 진담을 중첩시키거나 시와 과학을 막 중첩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그 지대에서 노는 거라고 했죠. 근데 그걸 위한 이제 대학이 만들어져요. 콜레주 드 파타피시크. 그래가지고 파리에 이제 대학이 만들어집니다. 말이 대학이고 실제로 대학이 아니라 그 지식인들 그 술 먹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회원을 거느렸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호앙미로 같은 사람.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마셀 듀샹. 그 유명한 사람이죠. 변기에다 사인해가지고 20세기 최고의 작품이 바로 그겁니다. 사인한 변기. 그 사람은 파타페지 협회의 회원이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회원은 아니었지만 파타피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르헤스 같은 사람 소설가.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 소설을 보게 되면 수많은 문헌들이 워낙 이 사람 사서잖아요. 눈먼 사서.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 하도 책을 많이 봐서 눈이 멀었는데 사서라서 그런지 이 사람 소설 보면 수많은 문헌들이 나옵니다. 막 그리스어 문헌, 라틴어 문헌, 중국어 문헌부터 온갖 문헌들이 다 나오거든요. 아랍어 문헌까지. 근데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문헌 없어요. 사이비인문이에요. 근데 각 나라 진짜로 섞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용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 중국의 백과사전이 있답니다. 거기는 동물을 분류하는데 우리는 왜 종족관계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근데 그 백과사전에 따르면 동물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류된다. 종류로 분류된다. 첫째, 깃털을 미세한 모필로 그려야 하는 동물. 그다음 둘째, 나타나면 꼭 접시가 깨지는 동물. 셋째, 꼭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동물. 뭐 등등.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정말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없습니다. 사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베르토 에코는 사실은 보르헤스를 약간 대중화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르헤스 얘기를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좀 와주시고요.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좀 다들 와주시고 좀 더 많이 좀 모시고 와주십시오. 점점 그 나은 강사님 이렇게 진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계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요, 이 자리가 아니라 다음 달만요, 광기토관 지하 2층에서 합니다. 이 자리가 또 이렇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1년 전에 예약이 됐다는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음 달 좀 뵙겠습니다. 이제 다 코로나 지났는데 끝판에 걸리지 마시고요. 걸린 분은 다 걸리셨으니까 건강하게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여기까지 왔어요. 모임은 오늘 못 오시죠? 오늘 점심 어디 하나? 롯데시티로. 분호에서 멀긴 멀구나. 그렇구나. 오늘도 학회가 있어가지고. 아, 예. 우리가 그 목요일날 첫째 셋째입니까? 일산 첫째 주하고 세 번째 일산. 일산 목요일.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진중 교수님이 얘기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조국 사태였던 것 같은데요. 가짜 표상장은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왜 사람들이 진중 교수가 조국의 그 표창장을 믿는지 그런 얘기를 좀 이해가 갔습니다. 아주 제가 몰랐던 걸 잘 배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진문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직접 유리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 안다는 건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직접 유리의 허무. 그래서 조국 흑사라는 책을 여러 사람이 같이 진문 교수랑 썼는데 그 순산이라고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혼자 장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12분의 1 정도로 포럼에서 한 번씩 이렇게 재미있는 개념을 가지고 강의하는 건 흥미로울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나 네, 그런 데 대한 의문을 갖고 수입이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런 세상이 왜 만들어졌나 하는 데 대한 그런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나 법조인이나 요즘 정말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인데 아마 이런 현상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믿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남에게 또 강요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파파 피지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기석 어원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성경에서 보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있는데 파토스에서 파생이 파타피직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토스라는 게 결국은 대중을 선동하는 감성적 선동이거든요. 근데 지금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가상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화된 게 소위 말하는 표적세대들이 아직도 그 가상, 옛날의 옛날의 진실을 아직도 지금 가상의 세계에 중첩시켜서 그 자기만 옳고 자기만 지고 상대방은 다 가짜다. 나는 이제 그 문칙에 빠져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로고스를 파토스, 대중 선동과 연계시켜가지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게 아닌가. 그것을 보면 파타피직스라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잘 버무려서 완전히 이것도 이제 메타포거든요. 진중권 교수 자체가 메타포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재밌게 패토스하고 파타는 조금 어원 조금 틀리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연관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진중권 교수를 모시기를 좋았던 나름대로의 방향하고 오늘 요즘에 제목을 내려고 바꿀 때 파타피직스 이분이 어쨌든 미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포럼이 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교수님들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파타피직스 쪽에도 계속 중원부원하면서 그걸 너무 긴 시간을 많이 하지 않았나. 끝에 이제 본인이 이제 가장 현실하고 대척점이 있었던 정균신 교수의 이제 표창장으로 이제 약간 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그냥 한 서른 결론은 안 서른 문제 들어가는 정도로 좀 나가고 좀 더 사회 전반적인 그런 실질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부분들 간에 다 이해당하자가 있는데 자기가 다 도달하고자 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대중들한테 그런 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뇌시켜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세뇌가 당하게 되면 아까 결론적으로 이해했지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실질적인 현실은 현실인데 현실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다. 제가 볼 때도 더욱더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런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거는 좋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좀 사회를 더 많이 들어서야겠으면 저희 이런 정보도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그쪽으로 뒤로 조금만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 이야기하신 분 교수님 강의 재밌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분은 거짓과 참여에 대해서 저 자신은 생각해봤는데 제가 믿고 싶은 것만 참이라고 믿는 건 아닌지 또 거짓이라고 생각한